안녕하십니까. 왕따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원을 싹 다 끝냈어요. 자, 이번엔 통계 파트입니다. 이제 1학년 때 통계 파트, 2학년 때 통계 파트, 그러니까 확률 아이들, 3학년 때 통계 파트까지 쫙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통계 파트를 정리를 하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해오셨던 것들부터 쫙 복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학년에 나오는 통계 파트들이 이게 이제 막 1학년 때 배웠던 갑자기 막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만 했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다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통계 파트의 가장 첫 단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 제목 자체가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값? 그래서 당연히 이 대표값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의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 대표값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 한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대표값을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나타내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균이라는 놈까지 이 첫 번째 챕터에서 한번 보실 거예요. 일단 먼저 대표값이라는 아이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대표값은 사실상 말 그대로 대표값? 이게 뭔 소리예요? 값은 값인데 뭔가를 대표하나 봐. 그냥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대표하나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 아이를 분석을 할 때 얘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여기는 뭐 여기가 높다, 뭐 이 반은 뭐 여기 점수대가 높다, 막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특징들을 대표적으로다가 나타낸 값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자료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의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의 보통 그러니까 대표값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값도 있고 저런 값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아이들만 보실 거거든요. 평균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표적으로다가 또 대표적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들 중에 그 세 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배우고 지나가실 겁니다. 좋아. 그럼 먼저 평균 한번 가볼까요? 평균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셨어요. 그쵸? 예. 우리 살짝쿵 세련된 말로 갑시다. 국영수사과 점수의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전체 총점에다가 누구로 나눠요? 그 과목 개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과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어떤 아이들의 키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좀 세련되게 얘기하자고 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별량의 개수분의 그 별량의 총합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합을 그 별량의 개수로다가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 나와보자. 문제 보자. 나와라. 자, 다음은 A, B, C 세 모둠의 학생 수가 있었고요. 과학 성적의 평균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래요. 이때 세 모둠 전체에 대한 과학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식은 그럽니다. 지금 모둠 자체가 A, 모둠 B, 모둠 C 이렇게 있어요. 되게 웃기는 게 A라는 조의 학생 수는 스몰 a 명이고요. 얘는 스몰 b명,
얘는 스몰 c명이야. 그리고 요 아이들, 학생 수들 A명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X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B라는 명수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Y가 나온 거고요. C라는 아이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Z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일단 A 따로 B 따로 C 따로야, 얘는. 근데 문제자는 뭘 원했어요? 모둠 전체요. 전체 명수야. 그럼 갑시다. 내가 별량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별량 개수.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의 총 명수가 얼마예요? 그렇죠. A 만도 아니고 B 만도 아니고 C 만도 아닙니다. 다 더하셔야죠. 이게 전체 명수예요. 이 위에는 뭐 들어가셔야 돼요? 점수들의 총합이요. 그럼 잠깐. 선생님! A 모둠은요, 학생 수가 스몰 A명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의 평균이요, X점이래요. 그럼 저 A 모둠의 총점 얼마? 그렇죠. 얘에서 얘를 곱하셔야죠. AX요. 그죠? 요 아이도 가볼게요. 학생 수가 B명인데요. 얘네들의 평균이 Y래요. 그럼 이 B 모둠의 총 점수 얼마? B, Y죠? 얜 C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의 평균이 Z였대요. 그럼 이 아이들의 총점 뭐요? C, Z가 되죠. 결국 누굴 더해요? AX랑요. BY랑요. CZ랑 더하시기만 하면 끝나요. 자, 보자고. 누구셔요? 너네 나와라. 너네 나와라. 이렇게 써 있는 건 누구십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괜찮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평균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중앙값이라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그 대표값 중에 평균이라는 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쵸? 근데 중앙값이라는 놈을 처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아니 딱 봐도요. 느낌이 와요. 값은 값인데 뭐요? 중앙에 있는 값인가 보지. 그죠? 정확해요, 여러분. 단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해.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점수든 뭐든 뭐 그런 아이들 수치든 뭐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야. 자료를 일단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중요해. 배열. 이걸 먼저 하시고요. 첫 번째, 그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홀수인 거야.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크기 순으로 딱 배열을 시켜요. 선생님 작은 거부터 이렇게 큰 순으로 갈래요. 그래도 되고요. 제일 큰 거부터 그 다음 거꾸로 제일 작은 것까지 이렇게 순으로 배열할래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보통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걔네들이 홀수인 거야. 그럼 뭐 하시면 돼? 내가 중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가운데에 있는 값. 그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짝수개야. 크기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배열을 다 했다? 6개인 거야. 그럼 가운데를 우리가 얘기하긴 좀 뭐하잖아요. 만약에 5개라고 한다면 가운데가 얘일 거라고. 근데 이게 6개야. 그럼 가운데가 얘야, 얘야? 둘 다 필요해요.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별량이요. 별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네요. 두 놈의 자료 수요. 응? 잠깐만. 이거를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수치거든요. 자료의 어떤 점수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별량으로 놓기도 좀 뭐하고, 이거를 자료라고 놓기도 좀 뭐하고, 그냥 개라고 놓죠. 네. 두 개의 평균.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 아이가 이제 순서대로 했을 때 뭐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 이거 하얀색으로 쓸 걸. 네.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놈 두 개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12와 13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뭐 계산해 주셔갖고 이게 이제 2분의 25니까 예. 그래서 이제 12.5 막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되게 쉽죠? 문제야 나와라. 다음은 조선시대의 왕 27명이래요. 예. 즉위 나이를 조사한 거다. 나타낸 줄기와 이 그림이래요. 기억나시나요? 1학년 때 나오셨습니다. 이때 이 자료의 중앙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네요.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줄기와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래요? 0하고 8. 거기에 줄이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이거는 몇 세? 8세라는 뜻이래요. 아, 이런 거 다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보실게요. 자, 8세. 11세,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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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14세, 16세, 19세, 9세, 9세, 19세, 19세. 그 다음 22세, 25세 쭉 나오는 거란 말이야. 크기 순으로 내가 배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배열되어져 있어요, 지금 크기 순으로. 자, 이제 나는 얘네들이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만 알아놓으면 돼. 한 놈 있죠? 한 놈, 두시개,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팔팔이, 구땡이,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여긴 하나고요. 세 놈이죠? 한 놈, 두시개,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팔팔이, 구땡이 9이고요. 밑에 거 하나, 그 밑에 거 또 하나 있네요. 자, 한번 좀 구해보죠. 이게 몇 개인지. 네. 일단 요렇게 할게요. 이 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하시면 15이죠? 도합 25이요. 거기에 한 놈, 한 놈. 아, 선생님 이거 27 나오는데요? 홀수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정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에요. 그럼 선생님 27에 중앙에 있는 거는요. 하나씩 다 나열시켜가지고 중앙에 있는 걸 딱 봐줘요. 선생님. 에이, 이 중앙이라고 한다면 27개의 중앙이면 정가운데면 몇 번째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1 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14번째 아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했을 때 14번째의 아이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네. 가자고 그럼. 14번째면 누군데? 여기다 다 적어놨었잖아. 하나, 여기까지 얼마? 13이요. 그 다음이 바로 14번째 들어가시겠네요. 제일 처음에 있는 나이요. 몇 세? 22세 나옵니다. 그쵸? 예. 결국 22세라고 되어져 있는 거 몇 번? 예.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뭐 이제 요런 내용이에요. 네, 문제가 나와봤자 어렵게 꼬아서 나와봤자 이 정도예요. 재밌죠? 이번엔 최빈값을 한번 가볼 겁니다. 아까 제가 대표값으로다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놈, 중앙값이라고 하는 놈, 최빈값이라고 하는 놈을 보여드렸어요. 그쵸? 그 중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실 겁니다. 얘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저기요. 이게 지금 값이잖아요. 무슨 값이래요? 최빈? 제일로. 이 빈이 뭐야? 가난할 빈이야? 아니요. 빈번하다 할 때 빈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료에 별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각각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다시 말하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놈.
이게 최빈값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럼 되게 웃기는 게 자료들이 쫙 있다? 막 있어. 근데 그중에 제일로 많이 나타나는 거, 제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놈이 바로 최빈값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최빈값이 딱 하나로 정해질 때가 있어. 딱 한 개로 정해질 때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경우야. 자료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있는 자료야. 그럼 최빈값이요. 누구세요? 얘 2번 나왔죠? 얘도 2번 나오셨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한 번씩 나온 거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최빈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2개 나와요. 10이랑 11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요. 아예 빵개. 다시 말하면 최빈값이 없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이럴 때야. 5까지 갈까? 자료가 있는데 1, 2, 3, 4, 5밖에 없어요. 얘도 한 번 나오고 얘도 한 번 나오고 얘도 한 번 나오고 얘도 한 번 나오고 얘도 한 번 나왔는데 최빈값. 읍스. 있게 없게? 없어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답으로 나올 때 이 최빈값 개수가 하나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겹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2번 나온 게 2개가 나왔던지 아니면 이제 3번 횟수로 출연했던 게 2개나 혹은 3개가 나왔던지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이 등장할 때가 있고 아예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와서 최빈값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좋아. 문제야. 나와라. 겹쳤죠? 적고 오셔야 돼요. 다음은 어느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래요. 이때 이 자료의 최빈값은 그럽니다. 잠깐만,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셔요. 야구가 6명이래요. 그럼 제가 굳이 나열을 시켜본다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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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 두시개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그래서 야구가 6번이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 농구가 4번이래.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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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빈값이요? 제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값. 자, 보셔요. 야구가 6번이 등장할 거래. 농구가 4번 등장할 거야. 축구가 15번이 등장하네. 배구가 6번이 등장하고요. 탁구가 9번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아이 누구세요? 바로 여기죠. 그럼 좋아. 자, 최빈값을 물어봐요. 정답이 축구야? 아니면 15이야? 이게 만약 객관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헷갈려요. 근데 보셔요. 축구가 15번 등장하는 거지. 15라는 숫자가 대딱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빈값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축구요. 정답 몇 번이 정답?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평균은 당연히 안 어렵고요. 중앙값이든 최빈값이든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단원의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마지막 그 챕터거든요. 그럼 자료를 띡 보고 내가 이 대표값을 한번 정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띡 보고 이걸 평균으로 대표값을 정할 건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갈 건지 아니면 최빈값으로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띡 본 다음에 얘네들 대표값을 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아이.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게 되면 평균값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런데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 자료가 어떤 수치들이 막 나온다? 근데 있잖아. 매우 엄청 작거나 아니면 갑자기 텀을 이만큼을 둬갖고 매우 크거나 하는 그 값이 출현했어. 이렇게 써야겠네요. 중간에 조사가 없어가지고요. 접속사가 없어. 그러니까 단어가 없어가지고 매우 작거나 매우 크거나 하는 값이 있게 되는 거죠. 있을 유자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갭이 이만큼 앞에 이만큼 작은 놈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이만큼 큰 놈이 있으면 이게 평균으로 가면 의미가 없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중앙값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자료의 수치 자체가 엄청 갭을 두고 나타날 때에는 평균으로 가는 게 대표값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을 이때에는 쓰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선택되는 게 가장 적절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어떤 자료의 수치가 중복이 될 때야. 다시 말하면 별량이 중복될 때. 이거 아니면 요럴 때도 있거든요. 지금 방금 문제를 좀 보셨어요. 이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야구, 농구, 축구 막 이럴 때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최빈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최빈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떤 자료가 띡 있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평균으로 갈 건지 중앙값으로 갈 건지 최빈값을 갈 건지 어떤 경우가 적절한 건지 요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러죠? 나와라! 자, 기억번이요. 자료의 평균이요. 31이래요. 자, 이거는 해보셔야죠. 그쵸? 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772, 882 8개입니다. 그쵸? 그럼 일단 8로 나누셔야 돼요. 평균 가볼까요? 8로 나누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전부 다 총합이 나오셔야죠. 이거 공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얘네 둘부터 하겠습니다. 2개 하시면 얼마요? 20이요. 공으로 맞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 아이요. 14, 15. 아, 얘도 이제 9로 떨어지고 얘도 9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계산 좀 하시죠. 요거 3개 다 묶어서 계산할게요. 요거 2개 하시면 29고요. 거기다가 19까지 더해달래요. 그렇죠? 얼마요? 48 나옵니다. 자, 가시죠, 그러면. 일단 얘네 2개 하시면 얼마요? 30이요. 그리고 얘까지 하시면 50이요. 그리고 얘까지 하시면 200 나오시고요. 결국 얘까지 더해주시면 248 나와요. 8로 약분이 되네요. 땡큐죠? 8, 3, 24, 8, 1은 8. 그래서 평균이 31 나오네요. 옳은 거 맞아요, 기억. 자, 이제 중앙값 까보려고 해요. 중앙값은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되셔야 돼요. 얘 좀 볼게요. 크기 순으로 배열됐어요? 우와, 제가 할 일이 없어요. 크기 순으로 배열됐어요. 그렇죠? 아하, 중앙값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짝수개예요? 홀수개예요? 8개, 짝수개죠. 그럼 내가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가운데 위치한 두 아이. 요거 2개죠? 4번째랑 5번째요. 그래서 요 두 아이의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중앙값 갑니다. 뭐요? 14와 15를 더할 거예요. 이거를 2로 나누셔야죠. 약분이 안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14.5 이게 정답이 되죠. 그쵸? 야, 15는 아니지. 이거 엄연히 14.5인데. 디귿번 갈게요. 자료에 최빈 값이래요. 자, 갑니다. 8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10도 한 번, 12 한 번, 14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인데 있어요, 없어요? 최빈 값 없어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도 틀렸어요, 여러분. 리을 갈게요. 자료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네요. 맞아요? 갑자기 여기 갭이 너무 커졌잖아요. 평균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게다가 최빈값도 없어요. 그럼 뭘로 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중앙값으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죠. 정답,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죠?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값 아이들을 한번 싹 보셨거든요. 일단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뭐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표값 안에 들어가게 되는 대표적인 세 놈,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쫙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중요하거든요. 예, 자료 분석할 때 이런 아이들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정리를 해주시고 외우기까지 해주시고요. 적용 문제들 한 번씩들 다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